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1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네요. 현재 시간이 낮 12시 정오고요. 제가 먼저 방송을 목요일 방송하고 목요일이 언제죠? 20일. 20일 날 방송하고 맞나? 20일 날 방송했나? 벌써 5일이나 됐네요. 20일 방송하고 여기까지 방송을 안 했습니다. 주말에 좀 바쁘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팀을 맡아가지고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굉장히 내년, 그죠? 내년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을 다 전면 수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닌데도 그 정도로 회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뭐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도 수출하는 업체다 보니까 내년 환율을 저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 정도 환율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한 게 1280원. 그죠? 그러니까 저도 13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상이 걸리는 거고 1300원대까지 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희 회사 계획도 그렇게 세웠는데 뭐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좀 그렇게 세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회사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세울 거예요. 현재 환율이 1,400원대인데 이 환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라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고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걱정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물가, 그죠?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1,300, 1,450원대, 1,500원대,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그죠? 내수는 뭐 거진 꽝이죠, 꽝. 그, 근데 여기서 또 환율이 떨어지면,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된다, 뭐 외국인들이 돈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겠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 와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예전에도 한번 공격한 적 있죠? 환율 조작국.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이것도 나온다 그러면 강제로 환율을 조작을 해야 돼요. 진짜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환율이 경제가 이 모양이라서 환율이 이 모양인데 이걸 또 조작을 해야 돼요. 환율 조작국이랑 그 멍울이 씌워버리면 그게 뭐 제가 외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계산을 했거든요. 13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죠? 암울하죠. 지금 암울합니다. 어.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바빠졌어요. 바빠지게 생겼고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 지금 뉴스에서는 일단 뭐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뭐 생계형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계형 업종만 다루고 있는데 기업들도 사실상 그 제철소 포항제철이 제철소 그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 그 기간 산업 그러니까 장치 산업 특히 이 철강 뭐 이런데 시멘트 뭐 이런 데서 공장을 멈춘다라는 거는 그 단시간 내에 재가동하지를 않겠다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철강은 그 고로에서 쇳물이 있는데 그 쇳물을 항상 그 녹여놔야 되는데 그거를 멈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재가동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가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장치 산업인데 그런 철강업이 그냥 음? 이제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 뉴스가 오히려 크게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힘들긴 힘들다. 미국이 중국 작살내기 전에는 우리나라 힘들겠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작살내가지고 중국에 뭐 진짜 다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 정도로 작살을 안 내면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죠? 아예 작살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 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의지할 정도의 어떠한 그 정도의 그 PPM까지 작살을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데 어 중국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대미 무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중국 향이 적어졌다 그래도 중국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 그죠? 중간재 수출되는 게 어마어마한데, 중국을 작살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작살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다. 준호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다.
오늘 25일이고요. 주도는 포지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 날 그 코스닥이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이거 대응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솔직히 큰 폭으로 오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올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시점이 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도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나스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우리 이런 거 있죠.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 다른 사람 말을 끊는다 할 때 빠뜨 그러나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말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그죠? 이게 다시 써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and but하고 and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식 영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리고 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무슨 뭐 영어를 많이 공부했다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구랑 내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머리에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뭐 발표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중간에 됐어. 그리고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내 말을 툭툭툭 끊는 사람이 있어요. 친해질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 직장 상사라 그러면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주눅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엔드라는 건 뭐예요? 호응을 해주는 거잖아. 내가 막 얘기할 때,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용은 좋은데? 그거를 좀 더 수정을 해봐.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다르죠. 그죠? 이게 우리의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툭툭 끊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수긍해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툭툭 끊는 사람들은 누구랑 얘기할 때 지가 말하는 게 70%가 넘어가요. 혼자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수긍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30%예요. 그러면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죠? 이게 대화할 때, 어떤 영업을 할 때, 아니면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대화는 가불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하고 큰 회사하고 어떠한 그 사업 쪽, 그것 때문에 만나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큰 회사라고 해서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대화에서는.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업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는요, 토론하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어떤 식으로 이득이 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득이 생기는데, 그럼 그쪽도 이만큼 이득이 생길 거니까,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어떠한 그 대화의 주도권을 뺏긴다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얘기할 때는, 내가 거진 그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대기업이고 나보다 직급이 높고 하는데 자기가 내가 얘기하는 데서 말을 툭툭툭 끊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전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싫어하죠. 그죠?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말을 끊으니까.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그 흐름을 끊는 거예요. 주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크게 볼게요. 크게 올라갔을 때, 그죠? 이거 나스닥입니다. 여기 전고가 여기 한 18,000, 이게 이제 나스닥이니까 18,000, 한 700 정도 될 거예요. 18,700, 18,700, 18,700에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다. 이거 위에서는 레버리지. 이거 밑에서는 곧버스. 이거 쉽게 깨지지 않는다. 왜?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뚫고 나갔을 때 이 힘이라든지 여기서 조정받은 거라든지 그죠?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돈의 흐름이 큰 메이저들이 벌써 베이스를 깔아놨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뚝뚝 빠지더니 여기 요거죠 요거. 요게 마이너스 거진 2.2%. 마이너스 2.2%짜리 마이너스 3 마삼 뜬 거예요. 쉽게 하죠. 마삼. 깜짝 놀랬죠. 이거 이제 나스닥 폭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엔드를 갈 것인지 빠뜨를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식이 얘기하는데 엔드 그리고 나는 그리고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더 떨어져? 더 이렇게 떨어질 거야? 너 이제 끝난 거야? 고버스 타야 돼?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유가 뭔데? 설명을 해봐. 안 나와요, 설명이. 그죠? 여기서는 엔드를 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트 그러나 이상한데? 왜 운복이 떴지? 봤더니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옵션 만기. 11월 15일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 옵션 만기 그 전날 14일 날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였거든요. 그죠?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만기는 3개월에 한 번씩이고 옵션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인데 주식 선물은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종가에 굉장히 변동폭이 컸어요. 우리는 지수 투자를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큰 주식들이 어떤 거는 갑자기 종가에 쑥 올라가고 어떤 거는 쭉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때 금요일 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한테 그러죠. 야, 옵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잖아. 계속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왜 마이너스 2%가 떴어? 갑자기 이제 고점이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그 뉴스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상승한 거는 뭐야? 이게 포모야? 어? 포모는 그죠? 버블은 쉽게 가지고 뭐 포모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버블은 누가 일으킨다? 아주 단순해요. 이거 아주 단순하게 해야 돼. 개미. 개미가 버블을 일으키는 거지 메이저들은 버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미예요. 개미가 버글버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버블 차트가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약세론자들도 지금이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차트 상이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버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다 지금 코인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주식 만약에 개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고점이겠죠. 왜 버블이었으니까 개미들이 빠져나가면 버블의 그 증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응? 그죠? 그러니까 바트 그러나 야 옵션만 게 아니야?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루만 더 지켜봐. 그죠? 안 빠지잖아요. 살아나. 어, 그죠? 근데 얘만 살아났어요? 미국은 삼형제가 있잖아요. 다우. 그죠? 이게 빠지는 차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장이 버블이다, 미국장이 크게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미국 전문가들도 안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엔비디아가 끝났다, AI가 끝났다, 뭐 AI가 무슨 뭐 수율이 어떻다, 뭐 엔비디아 무슨 뭐 신형 뭐 블랙웰인지 모신기가 그게 뭐 발열이 일어나가지고 뭐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 그죠? 말의 신빙성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촉새처럼 막 떠들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그게 맞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속 진짜 참고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진정성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떠드는 거는 그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요. 타우, 그죠? S&P 500 잘 가잖아요. 어? 그죠? 나스닥 잘 가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차트에다가 얘네들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어? 이거 아직 상승이 우상향이네. 그리고 그죠? 바트가 안 되죠. 그러나 인제는 고점이라서 떨어져야 돼. 고버스 타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죠? 그리고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나한테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상대편이 무조건 70%를 얘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30% 듣는 입장이고. 그래야지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죠? 내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70%를 얘기할 타임에 얘가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미국 괜찮다. 미국 끝. 그죠?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그 코스피인데 코스피에 저를 레버리지 조금 사놨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곧버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왜 레버리지라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곧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비중 조절할 타임이고 제가 이제 곧버스를 중간에 어떤 식으로도 이제 저의 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콩할 만한 간덩이 때문에 이제 저는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포에서는 반대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그런 묘수를 한번 짜낸 거죠. 그게 여기였어요. 삼성전자. 어, 그죠?
삼성전자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사실 여기가 아니죠. 그죠? 내가 언제 샀죠? 잠깐만. 지금 한 12%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샀나 보네. 그죠? 여기서. 레버리지 바닥일 때 샀던 것 같은데? 며칠 날 샀지? 응? 며칠 날 샀는지 모르겠네. 요거 지금 얼마 사지 않았는데 한 12%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지금. 이거 요쯤에 산 것 같은데? 비중이 작아가지고 별로 감도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제가 이제 무슨 얘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때 전에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그 바닥은 5만 원이다. 5만 원은 절대 안 깨진다. 어. 그게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이제는 망하고 뭐 내년에 그냥 망에 자빠질 것처럼 지금 뭐 난리잖아요. 이재용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주식 반대 매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지하고 그냥 10조 자사주 매입이라는 뉴스 하나 때문에 얘는 이제 5만 원 이상 깨지질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거기서 또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라인이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전저. 그죠? 전저. 강력한 라인이죠, 이거. 이거 깰 때 난리 났었는데. 그죠? 근데 얘한테 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계속 뻗쳐나가는 거야? 엔드야, 바띠야? 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희한하죠. 하락 추세 상단하고 딱 맞고, 그죠? 저항대하고 딱 맞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만약에 엔드, 그리고 계속 상승할 거야? 근데 저는 여기다가 빠떼요, 빠떼. 그러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스 보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저거 조금 과하게 상승한 거 아닌가요? 그냥 가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격이 싸다, 지수가 낮다, 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호재라고. 굉장히 큰 호재라고. 어?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외국인들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뭐 코스닥. 외국인들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저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싸졌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저거는 오래 못 가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래 못 가요. 그렇다고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아, 그렇다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는 뭐 어떡합니까? 또 빠지겠지. 그죠? 그래서 빠져서 쌍바닥을 만드냐. 진짜 쌍바닥 만들고 다시 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느냐. 그죠? 이 이야기가 저는 이해하고 어, 차트하고 얘기하면서 차트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좋은 거고 땡큐고 이 위에서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거는 추세 상단을 뚫어버려 가지고 이 위에서 조정받는다는 거는 이거 메이저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죠? 베이스가 깔린다는 거야. 베이스가. 근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어. 외국인들이 오늘이라든지 내일 이번 주 내내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베이스만 이렇게 걸리면서 베이스만 깔아주면 외국인들이 그죠? 한 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뭐 한 3천억, 4천억에서 1조만 깔아주면 저 그냥 레버리지 좀 비중 싣고 싶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야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가는지. 그죠? 여기서 이것까지 깬다. 삼성전자 5만 원까지 깬다라고 한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코스피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만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요 코스피가 댓글에 뭐 1800, 1600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지수가 그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 힘들죠. 힘들죠. 여기에 빠졌을 때도 에이 그래. 어, 그래. 너 얼마큼 버틸 건데 사실 뭐 하단도 그죠? 추세 하단도 여기가 아니라 그죠? 한 이만치 잡았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어? 이거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그냥 추세 하단이 그냥 그죠. 근데 얘는 금요일 날 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바로 고버스 올라탔어야 되는데 왜 금요일 날 고버스를 올라타지 않았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죠. 그죠? 금요일 날 엄청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냥 추세 하락 끝난 거예요. 이거. 어, 그죠? 하단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내려가고 볼밴도 계속 밀고 내려가는 모양이거든요. 얘 볼밴 한번 볼까요? 그죠? 볼밴도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모양이죠. 안 좋아요? 음, 안 좋아요. 뜨질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뜨질 못하는데 어디 걸려 있어요? 강력한 저항대에 걸려 있잖아요. 상단 저항대. 그죠? 여기. 이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요 코스닥 150이에요. 코스닥 150인데 얘가 지금 늦게 나와요. 인베스팅닷컴에서 얘에서 계속 늦게 나와가지고 계속 요거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로 보시면 코스닥 150 가지고 한번 이 저점 라인 그려보세요. 달라요. 약간 비슷한데 얘하고는 다르죠. 얘는 이제 선물이 됐으니까 얘보다 약간 높을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지금은 고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정리를 하고 고버스를 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정리를 하고 이 코스닥은 이제 고버스예요. 왜? 안 들어와요. 이게 코스닥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도 안 들어오잖아요. 개미들이 여기서 딱히 갑자기 어떠한 뭐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보글보글 대면서 개미들이 막 끌어올린다? 아니에요. 이상해. 지금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 보고 저거 만약 지금부터 연속적인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쟤는 빨리 정리하고 고버스를 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상승 구간이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정리를 안 했던 게 이거예요. 외국인이 코스닥 금요일 날 팔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22일 날 팔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이오가 꼬꾸라지면서 그 주가 지수가 훅 빠진 거예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훅 빠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가지고 야 얘는 하루만 더 봐야겠다. 진짜 오늘 얘 마이너스 나가지고 떨어졌으면요. 얘 고버스 좀 세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나요. 만약에 금요일 날 외국인이 대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했는데 지수가 바이오가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바이오 중에서도 커다란 악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뭐 한 천억? 마이너스 천억 정도 찍으면서 주가가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바이오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트럼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에코 삼형제들 지금 다 적자 났습니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바이오까지 무너진다면 코스닥은 끝이죠. 그러면 세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올라가니까. 그죠? 끼역끼역 올라가고. 뭐, 이 코스닥은 약간 그 개미들의 향을 타잖아요. 뭐 외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베이스를 깔아주긴 깔아주는데, 외국인들이 개미들을 꼬드겨가지고 올라가는 게 이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뭐, 내일도 만약 이렇게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이거 강력한 지지선 잡고, 하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쌍바닥 오는지 아니면 쌍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조정이 오는지 어느 구간에서 조정이 오는지 쌍바닥이 왔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더 투자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고 그죠? 코스닥은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실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많이 상승하고 상승할 오늘 또 상승할 의미도 없어. 내일 또 상승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보글보글 몰려든다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강력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노선, 지지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손실 보는 거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떠가지고 날아가면요. 난리 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걱정하지 말자. 미국 걱정하는 거는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지금 희한하게 장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어, 여기 보시면 인도가 갑자기 뭐지 2.5%까지 상승하고 베트남 베트남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뽕 떴어요. 이렇게 뽕 떴어요. 알게 모르게 아니죠. 전에부터 봤는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얘도 희한하잖아요. 베트남도 추세 상단, 그죠? 잘하다 추였고 추세 하단이에요. 하단에서 이제 뻥 뜨잖아요. 그죠?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뉴스를 추적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뉴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다 거짓말. 그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우리나라 지표라든지 발표하는 거 그 맞을까요? 그러면 부동산을 저 모양을 만들고 우리나라 대출 상황을 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한국은행장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나와 가지고 집값 걱정을 할 정도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지표가 맞다 그러면 미국은 뭐 더할 뭐 더하죠 미국은. 그래가지고 뉴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안 맞아요. 뭐라 그럴까 순수하지 않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차트만 보고 가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음. 맞는 게 더 잘 맞는다니까. 그래요. 지금 그 우리나라 달러가 걱정이 아니라 달러 지수가 걱정이에요, 지금. 달러 지수가 106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 106.8.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으로 갔다. 비트코인으로 가버렸다. 유가. 그죠? 요거 좀 떨궈야 되는데 안 떨구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려고 그러면 물가를 안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물가 안정화시키고 집값 안정화시키고.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이민자들을 다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민자가 살던 집들이 공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의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석유 막 뿜어내고 CL가스 막 뿜어내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을 막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을 시킨다 그러면 금리나 요건이 되겠죠. 그죠?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어? 그때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나라에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그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폭락을 할 것 같다,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댓글 보고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이제 김종엽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틀리다고는 말 안 해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보는 그 관점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1800에 있고 적정 지수가 1600으로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가 악재가 있으면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내년까지 예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틀리다고 말 안 합니다. 뭐 누구의 어떠한 생각이 저는 틀리다고 얘기 안 하고 저도 이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수로 그죠? 지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수로 제가 만약에 2,400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인덱스 펀드 10% 그죠? 인덱스 펀드 10% 2,300이 온다. 여기가 2,300인가요? 2,400, 2,300, 2,320, 요거 한 2,300, 여기 2,300 정도 온다. 그러면 또 10%. 또 2,200이 온다. 그러면 또 한 10%. 그리고 2,000이 온다. 2,100, 2,100이 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여기다 한 10%.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집을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1,600까지 빠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 왜 힘드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2,000포인트 미만까지가 빠지는 게 왜 힘드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코스피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할 뿐이거든요. 공부를 해서 이해만 할 뿐이고. 이렇게 1,600까지 빠진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위기가 와야 돼요. 은행이 망한다든지, 국가가 망한다든지, 시스템 위기. 우리 외환위기는요, 국가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위기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다 팔고 나가겠죠. 왜? 망했으니까. 그죠? 망한 가게는 뭐예요? 빚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잖아요? 물건을 납품해서 그 가게에서 팔아달라 그랬는데, 그 가게가 망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빨리 빼와가지고 도망가야죠. 그죠?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없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죠.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주가가 2,400까지 빠질 때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때 뭐예요? 큰 메이저들
그죠? 큰 기관들, 외국계 그 투자자들,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쉽게 해가지고 2,400까지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안 해도 돼. 근데 2,400이 깨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무조건 회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 회수. 그럼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300 깨지면 또 다른 투자가들이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해지 수단으로 뭐 해놨는데 이거 깨지면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회수할 때마다 돈을 빼갈 때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손실을 보냐고요. 그죠? 야, 나 2,000포인트까지 오면 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는데 안 돼. 방어해야 돼. 얘네들이 또 때려박아요. 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위기가 아니야. 일시적인 하락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8월 5일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렇게. 어? 크게. 이게 뭐예요? 어? 팔았더니 자동으로 또 팔고, 자동으로 또 팔고, 자동으로 또 팔고, 자동으로 또 팔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 팔았더니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여기에 뭐 걸려있는 뭐 컴퓨터, 알고리즘, 뭐 이런 거겠죠. 얘네들 아니면 옵션, 선물, 파생, 옵션, 파생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주식 선물 뭐 이런 거겠죠. 일정 수준의 손실이 나버리니까 팔아버리고, 손실 나니까 팔아버리고, 그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걸 그 다음에 회복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시스템이 날아가야 돼요.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망가져야 돼요.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는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SVB 실리콘 미국의 그 실리콘뱅크 밸리뱅크 그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예금자 보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또 유동자산을 그때 JP모건이 이제 어디다가까지 옮기면서까지 JP모건이가 유동자산 공급까지 하면서까지 그 살려낸 게 그 이유예요. 그 은행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을 살려준 겁니다. 그죠? 그게 몇 개가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그리고 돈으로 때려 박았더니 그것도 괜찮아졌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 위기가 온다 그러면 2,000포인트 미만까지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고는 빠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가가 빠져나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도 우리나라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국인들이 아니면 기관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려고 그럴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벌써 다 빠져나갔지. 그잖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비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라 그러면 한 2%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뭐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부해가지고 산업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주식들 몇 개 그냥 사는 거예요. 분산 투자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돈 운영하는 거는 자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가격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이 8월 5일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괜찮아. 주가 올라가면서 얘네들 또 사들여요. 얘네들. 사들이니까 다시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전에 그 말씀 뭐 1,800을 번다, 1,600을 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그 순위가 13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 IMF 때도 그 정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망하니까 주변 다 날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이 망해야지 전 세계가 망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고 시스템 위기가 오고 신용불량이 되고 뭐 외환으로 모라토리엄 같은 거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외화 반출 못하게 우리나라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다 출금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 작살 납니다. 음. 연쇄적인 이 파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러니까 걱정은 되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뭐 2,000포인트 미만까지 빠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2,000포인트 미만 빠지려면요, 미국이 작살내야 돼요. 미국이 지금부터 한 20%, 30%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2,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저렇게 견제한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를 보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어. 엔드. 그래서 어떡할 거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솟구쳤는데, 어?
이렇게 솟구쳤는데 솟구친 이유가 뭐야? 어? 이유 좀 얘기해 줘봐. 그래서 어떡할 거야? 응. 어? 그죠? 이야기를 계속 이 친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저도 주말에 좀 바쁘고, 좀 이제 기획안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방송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 또,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이 주식이라든지, 지금 이제 경제라든지, 지금 스타일의 경제, 이거 좀 공부하는 데라서 공부하는 와중에 그냥 어설프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얘기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공부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좀 방송을 제가 포트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레버리지예요. 나스닥 레버리지. 다른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방송을 좀 매일같이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딱 하나요. 뭐 미국은 그냥 우상향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뭐 뉴스거리를 만들려야 만들 수도 없고, 그죠?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차트 따라서 가나보다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고, 우리나라는 방향성이 안 나오잖아요. 미국 따라갔다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 2,700, 80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디커플링 나가지고 지금 작살나고 있고, 그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거 항생 한번 보세요, 항생. 하더니 항생이 꼬꾸라졌어요. 추세 하락 타버렸습니다 지금. 이 전건데 전국 깨먹었어요. 이 항생이 이게 탄대니까 항생. 얘 항생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죠? 한 번 방향 타잖아요. 쭉 내려와요. 음, 그죠? 이거 방향 타면 쭉 내려와요. 그리고 얘 순식간에 방향 타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아니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사람 저기 뭐야 들어가지도 못하게 쭉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끊임없이 빠지고 그죠? 얘들 쭉 빠지고 알아. 이거 꺾어져 올라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근데 그 경기 부양 요거 했을 때 뭐 경기 부양 어마어마할 것처럼 중국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하더니 하나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주가 다시 빠지고. 그러면 중국도 이제는 쓸 카드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중국도 이 미국한테 배척당해가지고 얼마큼 혼자서 스스로가 살아남을지 그런 것도 걱정되는 거고 이런 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중국이 차라리 중국 시장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쳐버리잖아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얼마 수출 안 되는 거 예전보다 비중이 30%에서 지금 7%까지 떨어졌다는데 그 7%마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나오는 중화학공업 그죠? 화학사들 뭐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제 어려운데 그 어려운 와중 뉴스라든지 이런 거 다 어려운 와중에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라는 거죠. 과연 2,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나? 아니다? 맞다? 그죠? 그거를 미리 예측해놓고 나는 고버스만 살 거야. 나는 가방 배팅만 할 거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분도 댓글 너무 좋았는데 저하고 이제 뷰가 상반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이유 없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 뭐 코로나 때문에 1,500포인트 갔다? 코로나 없어지면 다시 올라올 거고. 그죠? 이유가 있으면 돼요. IMF. 그죠? 국가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IMF 잘 지났잖아. 2, 3년 동안 지났더니 다시 그때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게 열려가지고, 그죠? 왜, 밖에서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뭐 은행도 막 넘어가고,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다 외국 은행들 아닌가요? 저게 뭐,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 지분이 다 외국 건데. 일본계 은행들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거 없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멀어질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큰 폭 지금 뭐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거진 한 7% 가까이 상승하는데 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이거 그, 어?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고버스 있으신 분들 뭐 비중을 좀 그러니까 내가 고버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추세가 상방 추세가 아니에요. 하방 추세예요. 내가 고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러면 되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레버리지를 탄다? 애매하죠. 저는 없으니까 그냥 레버리지를 살짝 타버린 거고 없으니까 고버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중간에서 와리가리 한번 해보는 거고 기존에 코퍼스 사신 분들은 지금 타임에서 야, 내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죠. 이럴 때 비중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딱히 방향이 안 나와요. 방향이 안 나오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고 방향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7%가 아니라 8%가 올라가네. 그죠? 8%가 올라가네. 아이고 진짜 팔고 싶다 팔고 싶어. 레버리지 조금 사는 거 팔고 싶다.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되진 않은데 팔고 싶네요 진짜.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개별주 코스닥 개별주 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싱글벙글 아주 좋으시겠는데 투자. 그죠? 금요일 날 완전 작살났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면 너무 좋으시겠는데. 근데 이렇게 위험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얼마예요? 57,000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죠? 일, 주, 월. 그죠? 주봉 방어, 월봉은 멀었고, 60분봉 올라갔고. 음. 진짜 5만 원 깨지기 힘들겠네요. 5만 원. 강력한 저항대요. 5만 원. 음. 저 개별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좀 길었나요? 주도는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내일쯤 정리할 거예요. 내일 뭐 빠진다 그러면 정리하고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그게 있어요. 개미 향이 좀 있어요. 개미 향. 개미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지켜보고 코스피도 뭐 지금 팔 이유가 없죠. 그죠? 팔 이유가 없고 나스닥은 뭐 이거 지금 비중 100% 넘어갔습니다. 나스닥은 비중 100% 넘어가가지고 나스닥 미국 걱정은 안 해요. 미국 걱정은 안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뭐 그 인수위 작업 중이고 뭐 재무장관 임명하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월 달 되면 더 좋아지고 내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이 우리 금통이거든요. 이때 동결 나오겠죠. 금리 인하는 안 되고 동결 나오겠죠. 근데 이때 또 금통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멘트를 날리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닫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내수 소비가 저렇게 위축된 상황에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43분 방송을 너무 오래 했네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